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GPU 공급 제약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만 디지타임스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퍼백 H100의 GPU의 리드 타임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리드 타임은 이 한마디로 팹리스가 칩을 주문하고 난 뒤에 실제 칩을 받아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당초 H100 호퍼백의 리드 타임은 작년인 2023년만 해도 그 AI 붐으로 최대 11개월 정도였습니다. 끝 1년 가까이였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칩 수요 폭발과 후공적인 패키징 공정 설비 부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무렵에는 그 리드 타임이 3, 4개월로 좁혀졌다는 소식이 투자은행 UBS의 고객 사안에서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디지타임스가 한 달이 더 줄어서 H100의 리드 타임이 8주에서 12주 2, 3개월 수준으로 또 줄었다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타임스 보도대로 하면 이제 H100을 주문하면 빠르면 3개월도 되기 전에 칩을 받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첨단 칩은 공정수가 수백 개에 이르기 때문에 칩을 만드는 데만 근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리드 타임이 3개월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공급 제약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주문 후 응당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빼면 곧바로 칩을 받아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이죠. 이런 원인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H100 수요는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장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자신이 선보인 챗 GPT와 같은 AI 챗봇이죠. 그록 2.0 같은 경우는 H100이 2만 개가 필요하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록 2.0은 다음 달인 5월에 대규모 언어 모델 그 LLM 훈련이 끝나고 시장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그록 2.0만 해도 H100이 2만 개 필요하고 또 다음 버전 그록 3.0 같은 경우는 필요한 H100 수가 1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H100이 뛰어난 GPU로서 AI 시장에서 비중이 막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H100의 수요가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H100의 리드 타임이 완전히 증발했을까? 그 이유를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일부 테크 회사가 H100 GPU의 사재기를 통해서 잉여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재판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GPU 리드 타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가량에 달했습니다. 이 당시 거대 기업들은 칩 부족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칩을 필사적으로 사들였고 이제 재고의 높은 유지 관리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보유한 GPU의 일부를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리드타임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아마존 웹 서비스, 그 구글 같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엔비디아 H100 GPU를 더 쉽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H100 수요를 일부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고객이 장기 계약이나 수요에 따라서 GPU를 임대하는 대신에 한 번에 며칠 또는 몇 주 단위로까지 짧게 나눠서 GPU를 임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칩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또 GPU를 임대하는 회사도 칩 사용이 이제 처음보다 익숙해지면서 실제로 필요한 최적의 GPU 수만 임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GPU를 임대하지 않아도 되는 최적화에 성공했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몇 달 전보다 더 작은 GPU 클러스터를 임대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이는 수요를 줄이는 효과로 연결돼서 H100의 리드 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세 번째 요인으로는 그 AI 시장이 다원화되면서 H100 대신에 다른 칩이 더 사용될 환경이 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그 AI 칩 수요는 이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100은 추론용에서는 학습용보다 덜 강력하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 견해죠. 특히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해서 인텔, AMD 등이 대거 경쟁 GPU를 내놨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AI 시장은 엔비디아의 완성에 가까웠는데요. 엔비디아는 개발자들이 쿠다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 습득 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AI 초기 시장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죠.
반면 AMD는 CPU 분야에서 인텔과 경쟁하는 통에 데이터 센터 GPU를 위한 AI 기반 소프트웨어에 엔비디아만큼 심도 있는 투자를 못했습니다. 초기 시장에서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엔비디아의 강력한 방어벽이 돼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엔비디아가 90% 시장을 먹었다고는 하지만 수요를 못 맞춰왔습니다. 이 90% 시장도 조금 가장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 이외에 AMD, 인텔 같은 기성 GPU 업체, 또 스타트업 등을 감안하면 엔비디아가 초기 AI 시장 90%까지 먹었다는 얘기도 조금 가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AMD가 격차를 줄이고 있고 엔비디아가 시장 수요와 공급 사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이에 AMD는 MI300 GPU로 엔비디아의 빈틈을 장악하기 위해서 절치부심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이미 메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AMD의 최신 AI 칩인 인스팅트 MI300 GPU를 엔비디아 고가 GPU의 대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메타는 AI 추론 워크로드에 MI300X GPU를 사용하게 되고 MS는 Azure 웹 서비스를 통해서 MI300X에 대한 그 액세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도 AMD 칩을 사용하고 오픈 AI는 GPT와 같은 큰 언어 모델은 아니지만 칩 기능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AI 연구에 사용되는 트리톤이라는 소프트웨어 제품 중 하나에서 AMD GPU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AI 칩 시장에서 AMD의 반격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MI300 GPU의 위기를 느낀 엔비디아가 그 H100의 후속 버전인 H200을 서둘러 발표한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자체 서버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체 칩 설계를 속속 마무리하게 되면 값비싼 엔비디아 칩 선호 현상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글만 해도 자신의 엑시온 서버 칩을 내놨고 네이버는 삼성이 만든 AI 프로세서인 마1 칩을 탑재하기로 한 것이죠. 그만큼 한쪽으로 쏠렸던 AI 칩이 다원화되면서 수급에도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H100의 리드 타임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엔비디아의 배짱 영업도 끝나가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는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그 차세대 GPU 블랙엘의 가격이 당초 5만 달러가 아니라 호퍼와 비슷한 그 3만에서 4만 달러로 책정될 것임을 젠슨항이 밝힌 데서도 드러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 AI란 연못에 고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몸을 더 가볍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젠슨항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이 엔비디아가 블랙엘 GPU에 3나노 대신 4나노를 적용하고 제작 방식과 관련해서도 MCM 방식을 적용한 데는 칩 가격을 낮추기 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찌됐든 그 H100의 리드 타임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이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의 순차적 성장이 예상보다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더 광범위하게 보면 AI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특히 그 GPU 수요자들이 엔비디아 대체제를 적극적으로 강구 중이고 당장 성과가 나지는 않겠지만 자체 칩 개발에도 열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은 분명하겠지만 앞으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